네, 7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좀 너무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바로 못 찍어 올렸는데 좀 늦게 찍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게 등급 컷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제 풀어 보려고 했는데 등급 컷이 막 42점 막 이러길래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가지고 어, 뭔가 좀 꼼꼼하게 풀어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 어떤 의견은 뭐냐면 어렵긴 어려운데 그 막 교육청스럽게 이상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문제들이 되게 이거 시험지 그대로 수능에 갖다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되게 좋아가지고 공부할 거리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독도는 영해에 통상기선이 적용되냐. 맞죠? 우리나라에서 독도, 울릉도, 제주도, 마라도 이 네 개의 섬만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섬이고요. 나머진 다 직선기선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2번, 정부는 영해 기점이 아니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점을 연결한 기선, 영해 기선이죠.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 전체냐라고 하는데 틀렸죠. 전체가 아니죠. 전체가 아니라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에서 영해를 제외해야죠. 0의 선으로부터 188일이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거문도는 우리나라의 극서냐 하는데 여기서 거문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문도는 여러분들이 나 이거 몰랐는데 하면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의 극서가 비단섬이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거문도는 비단섬이 아니니까 틀렸구나 라고 판단해주면 되는 겁니다. 4번, 울릉도는 최종 빙기에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돼 있었냐. 틀렸죠. 이거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빙기 때 해수면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섬들이 이제 물에 잠긴 섬들이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서해안이랑 남해안에 섬이 엄청 많은데 그 섬들이 싹 다 육지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독도랑 울릉도만 빙기 때 섬이었다 라고 기억해주면 돼요. 네, 독도랑 울릉도만 섬이었고 나머진 다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육지로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제주도도 원래는 이제 육지랑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5번, 디귿은 리을보다 표준경선과의 거리가 가깝냐라고 했는데 표준경선이 135도, 즉 우리나라 전체 국토보다도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깝냐라는 말은 동쪽이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디귿은 리을보다 최단거리가 가깝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문도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울릉도는 극동이잖아요. 아니지. 극동은 독도긴 한데 뭐 하여튼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거문도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울릉도가 더 동쪽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문도 뭐 사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서해안 쪽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잘 몰라도 돼요. 2번, 여기서 조건 1, 2, 3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조건 1을 봤더니 국제공항에 있거나 전철이 연결된 곳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A, B, C, D, E 중에서 날려야 하는 지역은 국제공항도 없고 수도권 전철도 없고 한 건데 자, 국제공항은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8개 있다는 거 8개 있는 거 다 외워놔야 하거든요. 국제공항 8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 이런 거 좀 외우기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 개수를 기억하는 게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으면 어디인지 떠올리다가 이제 몇 개를 빼먹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스스로 점검하면서 떠올릴 수 있으니까 개수를 기억하는 게 좀 좋습니다. 국제공항 어디냐? 서울, 인천, 제주까지는 한국인이면 다 알 것 같고 그리고 부산, 대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양 있고 무안 있고 청주 이렇게 8가지 지역에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해놔야 돼요.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역별로 좀 분포가 돼 있죠. 지역별로 나눠서 분포가 돼 있죠.
뭐 충청도의 청주, 전라도의 무안, 그다음에 강원도의 양양, 경북 쪽의 대구, 경남 쪽의 부산, 제주 뭐 이런 식으로 좀 각지에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라는 특징은 있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비수도권 지역이 어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춘천, 천안, 아산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이라는 거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알았어야 하고, 이 총 11개 지역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애들을 날리라는 거죠. A는 지금 홍성이라서 여기 둘 다 안 들어가죠. 날리고, B 천안이니까 수도권 전철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못 날리고, C도 국제공항 청주에 있으니까 못 날리고, D 춘천 여기 있죠. 못 날리고, E 양양인데 얘 여기 있죠. 못 날리죠. 여기서는 A밖에 안 날아가네요. 2번 도청 소재지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자, 강원도의 도청은 춘천에 있죠. 춘천에 도청이 있고, 그 다음에 충남 도청은 여기 있죠. 홍성 예산 이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충북 도청은 청주죠. 이렇게 도청도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천안이 도청이 없기 때문에 B 날려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 1, 조건 2를 모두 만족하는 지역 중에 총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남은 게 얘랑 얘랑 얘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청주가 인구가 제일 많다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답은 3번 이렇게 되는데, 양양 날려야 하는구나. 도청 없으니까 얘도 날리고, 그러면 춘천이랑 청주를 이제 인구를 비교해서 청주가 더 인구가 많으니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이게 강원도 인구 순위가 3등 정도까지 외우는 게 좋은데, 원주, 춘천, 강릉이에요. 인구수로 따지면 30만 아니지 35만 정도, 30만 정도, 25만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춘천이 30만 정도다 알고 있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충청권의 인구 순위는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5등까지 이렇게 외우시고, 대전이 한 150만, 청주가 80만, 천안 60만, 세종 40만, 아산 30만 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청주가 80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청주가 춘천보다 인구가 많구나.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가에서 카르스트 지형을 볼 수 있냐라고 했는데, 가가 봤더니 지금 고생대 전기죠. 고생대 전기면 조선노층고 이면 이때 이제 해성층이기 때문에 석회암이 조선노층군에 있는 거죠. 평안노층군에는 무연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로 인해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냐 하는데, 일단 나는 지금 중생대 맨 앞이기 때문에 송림변동이죠. 송대불 이렇게 아마 외웠을 건데, 송림변동 때는 이제 구조선 방향이 랴오둥 방향이죠.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은 대보조선운동이고, 그죠? 랴오둥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북한 쪽, 중국 방향은 남한 쪽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틀렸네요. 랴오둥 방향이니까. 다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냐 했는데, 다는 일단 불국사 변동에 관련 이제 지질 계통인 거니까 얘는 경상노층군이 되겠죠. 얘는 몰라도 되는 거고, 하여튼 경상노층군에 공룡 발자국 화석 있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바로 나와야죠. 그죠? 중생대 퇴적암이니까 맞다 하면 되고, 그 제일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고성이죠. 경남의 고성. 그다음에 라는 이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구 운동이 되겠죠. 한반도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화강암은 경동성 요구 운동이 아니라 대보조산 운동. 애초에 화강암 자체가 중생대 암석인데 신생대가 아니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보조산 운동이 이제 가장 화강암을 많이 만든 그런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틀렸다. OX 얘 아니요, 얘 아니요. 답 정이네요. 4번. 얘는 뭐 지금 수온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이고요.
1번 강릉의 서리일수. 기온이 올라가면 서리가 내리는 날도 당연히 적겠죠. 틀렸고. 2번 벚꽃축제. 일단 군항제가 뭔지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원에서 열리는 거죠. 나온 김에 설명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벚꽃이 언제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벚꽃은 이제 봄에 피잖아요. 이건 뭐 사실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벚꽃이 봄에 핀다는 거는 추웠다가 따뜻해지는 시기 때 벚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온 자체가 올라가면 추웠다가 따뜻해지는 시기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벚꽃 축제 개최 시기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 3번 지리산 고산식물. 고산식물은 이제 추워서 높은 데서 분포하는 그런 식물들인데,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고산식물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한류성. 기온이 올라가는데 한류성 어종이 증가할 것이다. 틀렸죠. 5번 북한계선이 저위도로 이동할 것이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온이 올라가면 한계선도 올라간다. 머리 쓰기 귀찮으면 그냥 이거를 외워버리면 됩니다. 북한계선이든 남한계선이든 뭐 수직적 어떤 한계선이든 수평적 한계선이든 다 그냥 기온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계선도.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5번 지금 가랑 나가 같은 하계망의 하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생긴 게 좀 다르죠. 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배우습지와 자연제방이 딱 분리가 된 게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 땅이 다 평지죠. 근데 나는 일단 등고선이 엄청 조밀하고 다 이제 밭이기 때문에 얘는 자유공유하천이고 얘는 감입공유하천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고요. 1번 자유공유하천의 범람원은 감입공유하천의 범람원보다 넓다라고 하면 맞죠, 당연히. 애초에 범람원 자체가 자유공유하천 옆에 생기는 거다라고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2번 감입공유하천은 자유공유하천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죠, 당연히. 얘가 산지니까 감입공유고, 그죠? 그런 거니까. 3번 A는 C보다 범람에 의한 칭수 가능성이 높다. 얘는 배우습지였잖아요. C는 여기가 감입공유하천 옆에 있는 땅이니까 아마 하안당구인 것 같고, 근데 애초에 범람 자체가 이제 자유공유하천에서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A는 C보다 침수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4번 기역의 결과는 A는 B보다 입자 크기가 크다이다 라고 하는데, A는 배우습지고 B는 자연제방인데 자연제방에 쌓이는 흙이 이제 하천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범람하면서 자갈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 퇴적물들이. 근데 이제 무거운 건 멀리 못 가서 여기 쌓이고 가벼운 게 멀리 갈 수 있어서 여기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자연제방이 조립질이고 여기가 미립질이 되죠. 뭐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아마 다 알 건데, A는 B보다 입자 크기가 작은 거죠. 큰 게 아니라.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오히려 물이 안 빠져서 습지가 되는 거고, 입자 크기가 커서 하천에 가깝지만 오히려 더 물이 잘 빠지니까 침수가 안 되는 거죠. 5번 니은의 결과는 C의 퇴적층에는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있냐라고 하는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적층에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있다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과거에 하천이 지나갔다 라는 말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입공유 하천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공유 하천이 융기에서 생긴 걸 감입공유 하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이 부분은 자유공유 하천이었어요. 자유공유 하천 옆에는 필연적으로 범람원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범람원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하천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6번 가는 지금 줄글 형태로 돼 있으니까 택리지고, 나는 백과사전식 서술이니까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되겠죠. 1번 택리지는 동국여지 승남보다 제작된 시기가 늦죠. 얘는 이제 조선 후기의 지리지이고 얘는 조선 전기의 지리지니까. 2번 나는 가보다 실학 영향을 많이 받았다. 틀렸죠. 그죠? 실학은 후기. 조선 전기 지도 같은 경우는 성리학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성리학. 3번 영산강은 충청과 호남의 경계냐라고 하는데, 지금 뭐 지도상에서 영산강 대충 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전라도를 관통하는 강입니다. 영산강은. 충청과 호남의 경계를 이루는 건 이렇게 가는 금강이 되겠죠. 네. 얘는 금강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틀렸다. 4번 강과 바다를 통해 물자가 운송되는 이점이 있다. 이거는 약간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심이 아니라 생리죠. 생리. 가거지의 4가지 조건 중 생리, 인심, 산수, 지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생리죠. 생리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거. 인심은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심성이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산수는 경치를 말하는 거고, 지리는 풍수지리적 그런 관점인 거죠. 틀렸다. 5번 기억 나주랑 전주는 모두 전라 유래가 된 지역인 거 맞죠? 네, 이건 뭐 알고 있을 거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7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요. 1번 용암동굴은 용암의 굳는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있을 때 용암이 이렇게 흐르다가 근데 이제 겉에 있는 이 부분은 공기랑 만나기 때문에 더 냉각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딱하게 먼저 굳고,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먼저 굳고 이 안쪽에 있는 건 아직 안 굳어서 쏙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형성되는 게 용암동굴이니까 굳는 속도 차이 맞죠. 2번 석수는 탄산칼슘이 침전되어 형성된 거 맞죠. 얘는 카르스트 지형이니까 탄산칼슘 맞고. 3번 종 모양의 화산이다. 유동성이 크면 잘 이제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순상화산이 되겠죠. 유동성이 크면. 그래서 답은 3번. 4번 오름은 이제 얘는 기생화산이니까 기생화산은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화산세설물 맞죠. 이게 기생화산의 정의인 거죠. 5번 지표수가 부족한 제주도의 지질 특성. 이거는 이제 기반함이 현무암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취락을 보면 이제 해안에 주로 분포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용천 취락이라고 하죠.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진짜 전통 취락 분포를 보면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해안에만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물을 구하기 어려워서 취락이 발달하지 않았던 거고, 이 끝에서 가면 이렇게 물이 튀어나와서 이걸 용천대라고 하고, 이런 용천대에 있는 취락을 용천 취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8번 자, 가나다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는 밭보다 논이 많아요 라고 했을 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강원도는 산지 지역이니까 밭이 논보다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경북도 산지 지역이니까 밭이 논보다 많을 거고, 근데 전남은 평야 지역이니까 논이 밭보다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논이 있을 수가 없죠.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기반함이 현무암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물을 가둬놓고 농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밭이 100%죠 제주도는. 그래서 이 중에 밭보다 논이 많은 게 전남밖에 없으니까 가는 무조건 전남 이고. 그 다음에 나는 다라보다 맹류가 많냐라고 하는데, 맹류라는 거는 어느 지방에 많냐면 남부 지방에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전북 전남이고, 그 다음에 경남 뭐 제주 이런 남부 지방에 많은 건데, 지금 남부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는 이미 나왔으니까 전남은, 이 중에서는 남은 거 중에서는 제주도밖에 될 게 없죠. 그래서 나는 맹류 많다는 것 때문에 제주가 되고, 그 다음에 다는 라보다 전업농가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알고 있어야 하는 거, 겸업농가 비율 상위 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하는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일도 같이 하는 걸 겸업농가라고 하고, 농업만 하는 걸 전업농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에서 겸업농가 비율 빼면 전업농가가 된다는 거예요. 겸업농가 비율 상위 세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이렇게 세 지역입니다. 잘 뭔가 안 외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추론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업농가 비율은 강원이 지금 상위 세 지역에 들어가죠. 경북은 없죠. 그래서 전업농가 비율은 강원이 낮은 거죠. 경업농가 비율이 높으니. 그죠? 다는 그래서 경북이 되고 라가 강원이 되겠네요.
1번 가는 나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냐. 과실 생산량, 얘는 제주가 1등이죠. 귤 때문에. 2등이 경북이 되고. 하여튼 전남은 낄 수가 없죠. 2번 나는 다보다 농가 인구가 많냐 라고 하는데, 농가 인구 경북 1등인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뭔가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농가 인구든 농가 수든 경북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제주는 꼴찌죠. 누가 봐도. 애초에 인구 자체가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도별로 했을 땐 제주가 꼴찌가 됩니다. 농가 인구든 뭐 전업 농가 인구든 경험 농가 인구든 제주는 항상 꼴찌인 거예요. 3번 다는 라보다 고랭지 평창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넓을 수가 없고. 4번 라는 가보다 경지율이 높다 라고 하는데, 경지율이라는 게 일단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전체 면적분의 경지 면적을 비율로 나타낸 거죠. 이걸 경지율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농경지로 쓸만한 땅이 많은 데가 당연히 경지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경지율 같은 경우는 이거 암기사항인데, 일단 1등이 제주인 거는 좀 특이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제주가 1등인 건 특이해서 정확하게 외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편적인 어떤 특징을 보자면 당연히 서부 평야 애들이 동부 산지 애들보다 높게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지역적으로 가자면 강원도가 꼴찌라는 것도 알면 좋고요. 그래서 라는 가보다 경지율이 낮죠. 강원이 산지고 전남은 평지니까. 5번 가나다라 중 밭 비율이 나가 제일 높냐라고 했는데, 아까 밭 100%인 것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 제일 높다. 제주도. 맞네요. 이게 막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지역적인 어떤 통계 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농업 문제가 한번 엄청 어렵게 나온 전적이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수능에서. 그래서 이런 농업 관련 암기 사항들이 외우기 귀찮겠지만 그래도 좀 달달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좀 특이한 것들 위주로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9번 열대야 폭염 한파인데, 이 중에서 사실 제일 하기 쉬운 건 한파죠. 일단 북부로 갈수록 추워지니까 한파 일수가 많아지겠지 당연히. 그래서 나가 한파다, 이것까지는 쉬운데, 근데 지금 열대야랑 폭염이랑 이거 둘 다 더워지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뭔가 개념이 좀 안 돼 있는 거죠. 열대야랑 폭염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열대야는 밤 기온이 높으면 열대야가 되는 거고, 폭염은 낮 기온이에요. 밤 기온이 높은 거랑 낮 기온이 높은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 밤 기온이 높으려면 기온이 이제 덜 감소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낮 기온이 높은 거는 기온이 빨리 상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밤 기온이 높기 위해서는 해안 지역이 열대야가 많을 수 있고, 낮 기온이 높기 위해서는 내륙이 낮 기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열대야와 폭염은 당연히 이제 위도로 따지면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높아지는 거고, 근데 수력분포의 양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열대야는 해안, 폭염은 내륙. 해안은 덜 식기 때문에 밤 기온이 높고, 그다음에 내륙은 빨리 데펴지기 때문에 낮 기온이 높아지고, 이런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좀 잘 해서 보면, 가 같은 경우는 약간 내륙에 찍혀 있죠. 다 같은 경우는 완전 해안 이런 데 좀 찍혀 있죠. 이런 차이가 보이니까 해안에 주로 찍혀 있는 다가 열대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가 폭염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억. 한파는 남고북죠. 이제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남에서 북으로 불면 얘 남풍 계열이잖아요. 남풍 계열이면 여름이죠. 근데 한파는 여름이 아니니까 틀렸고요. 니은. 도시 열섬 현상이 심화되면 서울은 더워진다는 거니까 열대야 일수 당연히 늘겠지. 열섬 현상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고요. 디귿. 폭염이 주로 발생하는 계절 여름이죠. 그 다음에 한파가 주로 발생하는 계절 겨울이죠. 상대 습도가 당연히 높죠. 이건 뭐 한국에서 살아봤으면 알 거고. 리을. 제주는 대구보다 폭염일 수가 많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 자료 보고 읽으면 돼요. 그냥. 자, 제주도가 지금 폭염이 가였는데 제주시 회색으로 돼 있죠. 근데 대구 완전 새까만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주시가 당연히 대구보다 폭염일수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지를 딱 봤을 때 이 선지가 암기사항으로 풀리는 선지, 암기사항을 꺼내야만 풀리는 선지인지 자료상에서 해석이 가능한 선지인지 바로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리을도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이었고요. 답은 3번입니다. 10번. 일단 지역을 좀 보자면 얘가 김제, 전주, 얘는 담양이고요. 해남, 그다음에 고흥이죠. 한지는 사실상 그냥 정말 몇 개 지역만 좀 제외를 하면 그냥 모든 지역의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게 편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가의 키워드는 지금 대숲이죠.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대숲이 대나무 숲인 거는 알고 있죠, 다들? 네. 그래서 이 대나무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선 담양입니다. 그래서 가가 담양이었고, 나는 이게 키워드죠. 지평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평선 축제라는 게 있어요. 지평선 축제는 김제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김제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지평선 축제랑 벽골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김제가 되겠고, 다의 키워드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그 다음에 발사체, 발사기지가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얘는 고흥이 되겠죠. 왜냐, 고흥은 이제 누리호가 발사된 데가 고흥이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는 고흥이고, 라는 땅끝, 땅끝 마을 이러고 있으니까 라는 당연히 해남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게 A라고 하니까 A가 전주가 되겠네요. 1번. 전주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하니까 전주에 기업도시 없죠. 기업도시가 어디 있냐? 원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충해영이라고 외우죠. 태충해영. 태안, 충주, 해남, 영암 이렇게 되죠. 사실 해남, 영암 각각 있는 건 아니고 해남이랑 영암 사이에 있는 거긴 한데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는 해남이 되겠네요. 2번 세계 소리축제, 이거 맞죠? 전주. 이런 지역성 내용은 그냥 문제 많이 풀면서 계속 이제 머릿속에 때려 넣어야 돼요. 하나라도 얻어 걸리게. 전주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성 내용이라고 한다면 세계 소리축제랑 한옥마을 뭐 다 알 거고, 그다음에 한지공업 또 있을 만한 게 있나? 지금 더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뭐 도청도 있고, 혁신도시, 도청 뭐 등등. 전주가 좀 지역성 내용이 나올 게 많아서 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3번 광주랑 접해 있냐? 이거 말도 안 되죠. 여기선 담양이 되겠네요. 4번 유자가 생산된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유자는 고흥 겁니다. 고흥 유자를 들어봤으면 좋은데 못 들어봤어도 이제 암기를 해야죠. 그 얼마 전에 컴포즈 커피 가니까 무슨, 얼마 전은 아닌데 무슨 고흥 유자 어쩌고 무슨 그런 메뉴들이 약간 계절 한정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유자 하면 고흥 바로 떠올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벽골제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김제 거죠. 김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벽골제랑 지평선 축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1번. 여기서 이제 저 같으면 연교차를 좀 먼저 볼 것 같아요. 연교차가 낮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중간인 거 2개, 얘네 그냥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높은 거 1개, 연교차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일단 이 작은 글씨를 먼저 읽어보자면 각 지역에서 내 지역 값의 평균을 뺀 거래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각 지역에 같은 값이 빠진 거죠. 얘는 상수죠, 상수.
상수가 빠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달라지겠지만 이 값의 차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 자체는 그대로인 거죠. 평행 이동만 된 거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순위만 보면 돼요. 수치를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연교차 차이가 높은 라가 있고 작은 가가 있는데, 연교차가 이 4개 지역 중에서 제일 높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얘지 않을까요? 연교차의 결정 요인이 미도랑 수력분포가 있는데 그 어떤 요인도 지금 상충하지 않아요. 미도 높은 거 중에서 내륙인 게 당연히 연교차가 크겠지. 아니지, 라. 연교차가 큰 게 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교차가 낮은 가가 있는데 이것도 저위도이면서 동해안인 여기가 당연히 연교차가 작아지겠죠. 연교차는 내륙, 서해안, 동해안 이 순으로 나타나죠. 동위도라는 가정하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륙보다 동해안이 더 연교차가 작은 거죠. 저위도인 지역 중에서. 그래서 가랑 라는 이렇게 했고, 나랑 단데 겨울 강수량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연교차 차이보다 겨울 강수량 차이 값이 훨씬 더 차이가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판단도 가능하죠, 충분히. 일단 여기는 장수 쪽인데 장수는 다설지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애초에 그 고도가 높다 보면 눈이 많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춥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인천이죠. 근데 인천은 막 뭐 겨울 뭐 눈이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진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소우지입니다. 인천이 소우지고 장수는 다설지이면서 다우지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강수량 자체도 장수가 더 많고, 그리고 겨울에 내리는 강수의 비율도 장수가 더 높으니 이거 두 개 곱한 겨울 강수량도 장수가 더 높겠다라고 따져줄 수 있죠. 그래서 나가 겨울 강수량이 높고 장수가, 그래서 인천이 겨울 강수량 낮은 다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1번 가는 다보다 1월 북서풍의 발생 빈도가 높다. 북서풍이라고 하면 북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잖아요. 시베리아 기단에서 불어오는 거죠. 1월이니까. 근데 가는 지금 이렇게 산맥에 가로막혀 있죠. 이런 소백 산맥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때리는 다보다 북서풍의 발생 빈도가 낮겠죠. 2번 나는 가보다 무상일수가 많다 라고 하는데 틀렸죠. 무상일수가 많다, 이 말을 어떤 말로 치환해서 생각해 주는 게 좋냐면 1월에 덥다, 따뜻하다 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일수가 겨울 기온이 낮을수록 길어지는데, 그럼 그 반대인 무상일수는 그 반대가 되겠죠. 1월에 기온이 높을수록 무상일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름이 어디가 더 덥냐를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 설일수가 높은 지역이랑 똑같습니다. 내륙이 더 이제 여름도 더 따뜻하고 덥고 겨울도 더 춥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일수도 1월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근데 나는 지금 애초에 고위평탄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얘보다 추울 수밖에 없어요. 내륙이면서 고도도 높네. 그래서 1월에 더 추우니까 아니겠구나 하면 됩니다. 3번 다는 나보다 연강 수량이 많냐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천은 소우지에 들어가고요. 얘 춘천 쪽인 것 같은데 춘천은 평균 정도예요, 연강 수량으로 따졌을 때. 포항도 소우지고. 그죠? 그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고 이거를 그룹으로 좀 나눠가지고 각 지역이 어느 티어에 속하는지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는 라보다 연강 수량이 적죠, 소우지기 때문에. 라는 나보다 저위도냐, 이건 그냥 눈으로 풀면 되는 거죠. 라는 나보다 고위도네요. 5번 가 나간의 8월 평균 기온 차이는 다라 사이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선지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장수가 있기 때문이죠. 얘는 고위평탄면이라서 기온이 뚝 떨어져요. 얘네 뭐 기온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8월 기온 차이가 이제 수륙 분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고위평탄면 지역에 하나 껴 있어 버리면 어떻게 비교를 하더라도, 어떻게 차이를 구하더라도 얘가 껴있는 거의 차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2번. 제가 오늘 말을 되게 못하네요. 엄청 횡설수설하네요. 여기서는 지금 일단 가나다는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가나다를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산에 밖에 나타날 수 없는 A가 조력이다. 이거는 알고 있겠죠. 안산에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조력발전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안산에 시화호 조력발전소.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안산에 밖에 없으니 A가 조력이겠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또 나에만 있는 게 하나가 있네요. B가 나에만 나타난다. 이 중에서 그럴 수 있는 거는 사실 수력일 것 같죠. 그 이유는 여기가 지금 양평, 가평, 그죠? 가평인데, 가평은 북한강의 중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강 때문에 수력 발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얘랑 얘는 지금 딱히 수력 발전과 관련이 없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력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게 가평밖에 없겠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에만 또 있는 게 있죠. C는 다에만 분포를 해요. 이 중에서 다에만 있을 수 있는 거는 태양광은 아니겠죠. 태양광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태양 빛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센 곳에 이제 지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창은 고위평탄면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가 입지할 수 있죠. 그래서 다에만 있는 C는 풍력이 되겠고, D는 남았으니까 태양광이다 해도 되고, 사실 전국적으로 태양광이 가장 많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모든 지역에 다 있는 D가 태양광이다를 먼저 했어도 상관은 없어요. 1번, 태양광의 발전량은 수도권의 호남권보다 적죠. 태양광이 이제 전북 전남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2번, 조력은 풍력보다 기상조건의 영향이 크냐라고 하는데, 조력은 따지고 보면 어떤 지구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근데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게 받는다가 맞고요. 3번, B는 D보다 주택에서 설치 비율이 높냐. 수력발전소를 주택에 어떻게 지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태양광은 그냥 그 아파트 옥상 같은 데서 요즘 또 많이 하잖아요. 태양광 전지 같은 거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틀렸다 할 수 있고. 4번, C는 B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력이 가장 이르다만 기억하면 돼요. 조력이 가장 늦긴 하죠. 뭐 이건 좀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풍력이랑 태양광은 어떻게 하나요? 시험에 안 나오나요? 한다면 이때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얘네 둘이 모르면 틀리는 선지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력이 가장 이르다 알면 됩니다. 풍력이랑 태양광은 비슷비슷해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5번, D는 A보다 전국 발전량이 많다. 맞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전국 발전량은 순위가 태양광 1등이고 조력이 꼴찌인데, 수력이 잠깐만 헷갈린다. 수력이랑 풍력은 비슷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얘네 풍력이 2등이었다가 막 수력이 2등이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태양광 1등이고 조력이 꼴찌다 라고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답은 5번이고요. 13번, 지금 지역을 보면 안동이랑 경산, 신도시죠. 그 다음에 울진, 영덕은 좀 생소하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완전 시골, 신도시, 그리고 얘는 시골이긴 한데 그 도청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포인트는 있죠. 그래서 가나다를 결정을 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소년과 청장년이 나와 있으면 노년층 비율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노년층 비율은 100에서 유소년 플러스 청장년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노년층 비율도 구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야 하고, 그래서 유소년 플러스 청장년이 높으면 노년이 낮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소년 플러스 청장년이 가장 압도적으로 낮은 가가 있으니까 그 유소년층 비율이 낮기도 하고, 얘가 완전 시골인 영덕이 되겠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랑 다는 청장년 인구 비율로 하는 게 맞아 보여요. 나랑 다 중에 경산이 완전 대구의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청장년이 높을 수밖에 없죠. 다가 경산이고 나는 시골인 안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가는 나보다 3차 비율이 높다. 이거는 안동도 시골이고 영덕도 시골인데 어떻게 비교하나요? 라고 한다면 그 안동에 도청이 있으니까 그 요인으로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번 가는 다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이거는 이제 암기 해석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 해석이죠. 총부양비라는 거 공식이 청장년 분의 유소년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청장년 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년이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청장년의 반비례 하게 되겠죠. 유소년 플러스 노년이 또 100백이 청장년이니까 청장년 반비례로 생각을 해주면 청장년 비율이 지금 나와 있죠. 가가 나보다 청장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나는 다보다 대구로의 통근 통학이 많냐? 그럼 뭐가 더 대구랑 붙어있냐를 보면 되죠. 경산은 대구의 신도시라 했으니까, 위성도시라 했으니까 경산에 사는 사람이 대구로 출근하기 위해서 경산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 다보다 많다면 틀렸고, 4번 다는 나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중위연령은 이제 시골일수록 높아지죠. 현지에서는 영덕이 아니지 안동이 경산보다 훨씬 시골이기 때문에 중위연령이 낮다라고 하는 게 맞고, 5번 총인구는 이 중에서 영덕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경산, 안동, 영덕의 인구를 외우라는 말은 아닌데, 근데 최소한 영덕이 1등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세 지역 중에서. 그리고 판단 근거라고 한다면 시와 군을 비교했을 때 웬만하면 시가 높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거든요. 가장 인구가 많은 군과 가장 인구가 적은 시를 비교했을 땐 가장 인구가 많은 군이 더 인구가 많긴 해요. 근데 대체로 시와 군을 비교했을 땐 시가 초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죠. 영덕은 군이고 안동시, 경산시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14번인데 요거는 문제가 좀 좋더라고요. 약간 수능 틱해서 되게 좋았다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지역을 보면 당진, 아산이 있고, 여기는 광주랑 광양, 다 광이네. 하여튼 여기는 울산이고 포항이죠. 근데 지금 가나다 모두 1일차가 2일차보다 1차 금속이 많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지역군에서는 당진 제철소 있죠. 그 다음에 광양 제철소, 포항 제철소 이렇게 있으니까 1일차 도시가 그러니까 가나다가 아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1일차, 2일차는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당진이 1일차, 아산이 2일차, 얘는 광양이 1일차, 광주가 2일차, 포항이 1일차, 울산이 2일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의 2일차 도시 중 광주, 아산, 울산 중 제조업 종사자 수가 제일 많은 게 나라고 하니까 이 중에서는 울산이죠. 그죠? 그래서 나가 울산, 포항 있는 이쪽이 되겠고, 다의 2일차 도시는 가의 2일차 도시보다 지금 아산이랑 광주 비교하고 있는 건데, 다가 제조업 출하에서 자동차 비율이 높대요. 자동차가 많은 거는 이 중에서는 광주죠. 아산도 자동차 공업이 있기는 해요. 서산, 아산 이렇게 있어요, 충남에. 근데 광주가 지역 내 자동차 그 특화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광주 하면 바로 자동차 떠오르는데, 아산 하면은 전자가 더 먼저 떠오르잖아요. 아산은 전자, 자동차가 다 있는 지역인데 광주는 자동차밖에 없으니까 지역 내 비율로 따지면 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가 광주, 광양 있는 이쪽이 되겠고, 가가 당진, 아산 있는 쪽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 좋은 것 같아요. 기억, 가는 충청권 맞죠? 다는 호남권 맞네요. 니은
나의 1일차 도시는 포항. 가의 1일차 도시 어디냐? 당진보다 이르다 하면 맞죠. 포광당 순으로 이제 건설이 된 건데, 여기가 80년대, 여기가 90년대, 여기가 호남권 이쪽에, 그다음에 여기가 00년대가 되죠. 아니지, 아유 하나씩 밀렸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제정신이 아니네.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70년대고, 예, 호남권 이쪽이 80년대고, 서남권 신산업지대 이쪽이 90년대가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디귿. 다의 1일차 도시 광양은 나의 2일차 도시가 울산이네요. 울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리을. 가나다 2일차 도시 중 아산, 광주, 울산 중 전자 출하액이 제일 많은 게 울산이냐 하는데 틀렸죠. 울산은 되게 그 공업 품목이 있고 없고가 확실한 지역인데, 있는 거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그다음에 제철까지 다 있는데, 얘네가 있고 없는 애들이 섬유랑 전자, 얘네가 없어요. 그래서 울산은 전자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2일차 도시 중에 울산의 제조업 전자가 제일 많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지금 아산도 아까 전자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광주는 전자가 없긴 하죠. 그죠? 이 중에서 전자 출하액이 제일 많은 건 아산이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근데 요즘 수능에 이런 퍼즐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뭐 사회문화 같이 하는 학생 있다면 이 정도는 사실 껌이잖아요. 사회문화에서 하는 퍼즐형에 비해서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실수하지 않게끔만 잘하면 됩니다. 15번. 저는 이 문제가, 이거 수능에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이사순위인가? 되게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자료에서 뭔가 해석을 할 게 없어요. 그냥 글이에요. 그냥 글. 그리고 선지는 이 글을 독해하고 이 자료에서 계산하게끔 하는 선지예요. 이게 내년부터 통합사회로 바뀌잖아요.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사라지고. 근데 통합사회의 약간 특징이 뭐냐면 이런 제시문 독해형 문제가 많아요. 마치 비문학 문제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의 유형이지 않나. 약간 통합사회로 바뀌면서 약간 그런 걸 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갑은 지금 지역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전력 자급률이 높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암기로 풀 수가 없죠. 전력 자급률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지금 제시문에서 이거 읽을 필요 없으면 줄 이유가 없었겠죠. 전력 자급률은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것이다 라는 정의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발전량과 전력 소비량이라는 두 지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갑의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비량 분의 발전량을 했을 때 항상 인구 규모랑 비례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서울이 전력분의 발전량 하면은 훨씬 낮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분모가 압도적으로 크죠. 서울이. 인구는 2등인데. 그래서 이거부터가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발전량이 많냐, 이거 다 더하라는 거죠. 이 그래프 상에서 영남권을 다 보면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이렇게가 되고, 호남권은 광주, 어디냐, 전북, 전남 이렇게 세 개인데,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뭐가 더 크냐, 이거를 보라는 건데, 근데 사실 발전량이 회색인데 경북 이런 거 다 더했을 때 광주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경남이 전북보다 많고 경북이 전남보다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 다 더하면 당연히 경남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막 진짜 수치를 막 해가지고 다 더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 해석이다. 얘도 그래프고. 수도권의 모든 시도는 전력 자급률이
20% 미만이냐. 아까 말했지만 전력 자급률이 소비량분의 발전량이라고 하는데 얘가 100 미만이라는 거는 분모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발전량보다 많냐 이걸 묻는 선지인 거죠. 근데 수도권 지금 서울은 소비가 발전보다 많고 그다음에 인천은 발전이 소비보다 많네요. 그러니까 모든 시도에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닌 거죠. 병은 틀린 선지다. 충남은 경기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나요? 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려면 발전을 많이 해야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량이 많냐라는 거를 꼬아서 말한 거죠.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발전량은 지금 주고 있으니까 충남이 경기보다 많네요. 그래서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당연히 충남이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을정. 여기서 15번 문제의 좀 포인트는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뭔가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뭔가 외워서 뭔가를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냥 글 읽고 그래프 해석하고 계산하고 이 정도인 거죠.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 24 수능에 이거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올해 수능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당황하지 않고 잘 읽고 그냥 잘 판단하면 됩니다. 16번 갯벌은 만보다 고지 아니죠. 갯벌은 완전 만이죠. 2번이 아니라 니은 모래 언덕은 해일 피해를 완화해주는 자연 방파제다. 이거 맞죠? 모래 언덕이면 사고인데 해안 사고인데 자연 방파제 역할 하는 거 맞습니다. 또 이제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 방풍림 얘는 방파제 역할도 하고 방풍림의 역할도 해요. 사고에 보통 이제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데 그 바람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지하수의 저장 창고다. 사고 아래쪽에 이제 지하수가 저장이 돼 있고 이로 인해서 습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고 관련해서. 디귿 모래사장이라고 하면 한지에서 어려운 말로 사빈이라 하죠. 사빈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 맞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상승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헷갈리면 그냥 어지간하면 한지에서 모든 지형은 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약간 팁이에요. 리을 호수는 이게 무슨 호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해안에 있는 거잖아요. 동해안에 있는 호수다. 얘는 석호죠. 석호. 나는 석호. 이거를 알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사고는 서해안에만 분포하고요. 석호는 동해안에만 분포하거든요. 몰랐다면 알아두시고 뭐 문제 푸는데 쓰이진 않지만 하여튼 나가 석호이기 때문에 얘는 바닷물과 강물이 섞인 물이에요. 그러니까 염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농업용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7번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이 구로고 중구 그다음에 노원구인데 사실 그냥 외곽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외곽 지역 지명은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얘는 강남이죠. 부도심 공업 도심 부도심 외곽 이렇게 구도가 딱딱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가나다라 연결을 할 때 사실 이런 좀 복잡한 그래프 판단할 때는 항상 눈에 확 띄는 것부터 봐라. 지금 공장 용지가 가나다라는 거의 전무한데 다만 압도적이죠. 예, 상대값이니까. 공장 용지가 있으려면 당연히 공업지역인 구로가 되겠죠. 이걸로 구로 바로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거는 인구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인구수.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초등학교가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뭐 학생 수든 초등학교 수든 이런 거는 인구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학교 용지가 가장 작은 게 중구가 되겠죠. 아무래도 중구가 서울 인구 꼴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인구 꼴찌가 중구고 대구도 뭐 중구가 꼴찌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구 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가가 중구다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나랑 라가 조금 헷갈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서 대지라는 거는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도 이제 인구랑 비례한다고 했는데 노원 외곽 지역이라서 이제 좀 학생들 많을 수 있겠죠. 강남 얘도 학생들 많잖아요. 심지어 얘는 그 워낙 그 교육업이랑 이런 게 많이 발달해가지고 학생 수, 학교 용지 이걸로 노원이랑 강남을 구별하기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대지 같은 경우는 건물 짓기 위한 면적인데, 아니 뭐 노원에도 이제 아파트 많으니까 건물 많이 지을 수 있고, 강남도 아파트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해서 건물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뭔가 좀 어렵다, 나랑 나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면 나랑 나를 한번 보류하고 선지로 풀어보는 거죠.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1번 가는 나보다 상주인구가 많다. 가는 상주인구 꼴찌라 했죠. 그래서 나가 노원이든 강남이든 무조건 틀린 선지가 돼요. 2번 나는 다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랑 나가 뭐냐에 따라서 갈리죠. 지금 이게 만약에 2번이 맞는 선지이려면, 지금 구로는 공업이라서 주거지역보다는 주간인구 지수가 높고 강남 부도심보단 낮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가 노원이면 2번은 맞는 선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일 때 맞는 선지인지를 옆에다 써놓고 이제 판단을 보류하면 좋거든요. 아예 그냥 제껴버리지 말고. 3번 다는 라보다 평균 지가가 높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맞는 선지가 되려면 라는 지금 공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단 상업지 평균 지가가 높을 거고, 그죠? 부도심보단 낮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라가 노원인 상황이죠. 잠깐만, 맞나? 주간인구 수가 얘는 나가 다보다 높은 거구나. 잘못 생각했네요. 얘는 나가 강남일 때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였죠. 부도심이니까. 근데 그러고 보면 이거랑 같은 상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나가 강남이면 난 노원일 거고, 라가 노원이면 나는 강남일 거니까 얘는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번은 동시에 틀린 선지가 되고요. 왜냐? 얘가 만약에 맞는 상황이라면 복수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선지에 같은 상황이 쓰이는 순간 그 두 선지는 모두 틀린 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황도 틀린 상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는 강남인 걸 알았고 나는 노원인 걸 알았어요. 이렇게 선지 개수로, 이렇게 선지 경우의 수로 자료 해석을 역추론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한지에서는. 그리고 자료 해석할 때 보류를 잘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뭐 대치동 같은 거 있으니까 강남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많으니까 나가 노원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요인이 이제 판단 근거가 상충이 된다 라는 판단 하에 나랑 나를 보류하는 게 가장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보류 후 그 선지로 역추론. 선지 역추론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고요. 이런 식으로. 4번 라는 가보다 시가지 형성 시가 늦죠. 네, 답은 4번입니다. 중구는 도심이기 때문에 중구가 가장 이른 겁니다. 5번 가와 다는 한강이람. 아니죠. 답은 4번이었어요. 18번 저는 이거는 조금 수능 틱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많이 지역적이더라고요. 답은 나오는데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경남이 부산보다 높다. 이거는 결혼 이민자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구나. 그죠? 기억이니까. 이거는 맞다 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공업 노동자예요. 다 이제 대부분이 공업에 종사하는 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근데 지금 부산보다는 경남이 훨씬 더 공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남이 부산보다 높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이건 엄청 쉽죠. 외국인 근로자 아까 말했지만 공업이 대부분이라서 얘는 남초고요. 결혼 이민자는 대부분 다 이제 약간 노총각들이 이제 국제결혼 중매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대부분이 다 여자예요. 완전 여초. 얘는 남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비는
기억이 더 높은 게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성비는 또 이제 여자분의 남자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디귿 리을이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적별로 중국이 1등이다. 이것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평가원 시험에. 그리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합리적으로. 근데 2등이 뭔지까지를 과연 알아야 할까 싶은 거죠. 이게 일본이다 하면 또 맞는 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랑 가까우니까.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베트남이더라고요.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되는데 수능에 이 비슷한 지식이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1등이다라는 걸 물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2등도 이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면 외워 놓으면은 뭐 나쁠 건 없는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얘는 잘 몰라도 되겠다. 그냥 보류. 모르면 기억니은이 확실히 답이니까. 지금 리얼 B는 C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B랑 C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시도별로 이게 외국인 주민을 하라는 건데,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 비례라고 알고 있죠, 대부분. 근데 시도별로 했을 때 인구 제일 많은 거 경기고 그 다음에 많은 거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B가 경기, C가 서울이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서울이 아무래도 대학이 더 많으니까 외국인 유학생 수가 더 많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게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선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외국인 주민이 인구 비례한다는 거를 근거로 풀려고 했을 때 충남이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러면 인구 비례라는 게 더 이상 성립 안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남이 충남보다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B랑 C가 경기 서울이라는 거를 확신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경기 서울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외국인 유학생 수가 경기 서울 중에 더 뭐가 많은지를 판단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이면 도시일수록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막 서울대, 연고대 이런 명문대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학위 따로 완전 지방대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 대학교가 많은 곳에 좀 유독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산, 전주, 춘천 이런 데 외국인 유학생 수가 뜬금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측면에서 서울보다 경기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도 보류하는 게 맞다.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답을 1번으로 내는 데는 문제 없었으니까 아마 맞췄을 거예요. 다음에 19번. 지금 지역이 여기가 어디냐, 여기 합천이라. 합천. B는 진주고 C는 거제인데, 지금 경제활동별 생산액 비율 중에서 일단 이 중에서 합천은 완전 시골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농림어업이라는 항목이 가나다 중에 가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림어업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 중에선 합천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 하면 되고, 나랑 다는 비교를 제조업으로 해야죠.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다가 조선업 발달한 거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진주가 제조업이 뭐 있긴 있는데 지금 거제보단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키워드죠. 무슨 공공 어쩌고, 그 다음에 무슨 사회복지 및 무슨 서비스업,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진주의 키워드가 될 수 있냐면 진주가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공무원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행정 이런 게 좀 많이 잡힐 수 있다. 그래서 나가 진주고 다가 거제였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가나다 ABC. 답 1번이네요. 자, 이제 20번. 얘는 수도권 7대 도시 보고 시기를 맞추라는 건데, 일단 현재 통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재 통계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수도권 7대 도시 어디냐? 서울, 인천, 수원, 그다음에 용인, 고양 비슷비슷하고 이렇게가 탑 5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성이 또 100만 넘기 시작했고 한 개가 남았는데, 이 한 개는 성남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얘 한 성남 90만 됩니다.
80만, 90만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7대 도시가 현재 7대 도시이기 때문에 얘네 그냥 있는 거 찾으면 되죠. 이 중에서는 나가 되겠습니다. 화성이랑 용인 잡혀 있는 게 나밖에 없으니까 나가 2024년. 그리고 나서 사실 가랑 다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1980년이나 2000년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둘 다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7대 도시가 뭐였는지 암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추론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좀 애매함이 있다라는 거죠. 가랑 다의 차이를 우선 좀 보자면 애매한 게 아니네요. 지금 그 문제 풀어볼 때는 생각을 못했던 건데 지금 풀이 방법이 떠올랐는데 고양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고양의 유무로 80년과 2000년을 구별할 수 있다. 이런 되게 좋은 문제네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왜 되는 거냐면 고양은 일기 신도시이고 일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성장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이제 90년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뭐가 없었다가 90년대 이후로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90년 이후인 2000년이 고양이 있는 가가 되겠다. 그다음에 고양이 없는 거는 일기 신도시가 건설 전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좋은 문제네. 판단 근거가 명확하고 쉽지 않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나다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기억.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한 인구 비율은 항상 상승하고 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짝 감소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높다 하면은 틀렸죠. 니은 서울의 인구 순 이동자 수는 다가 가보다 많냐라고 하는데 이게 순 이동자 수라는 게 인구의 순이동이라는 거는 유입 빼기 유출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말하는 바가 정확하게 잘 뭔지 모르긴 하겠어요. 서울의 인구 순이동이라는 거는 서울의 상주 인구 중에 많이 이제 그냥 이동하는 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 내부로 유입되는 인구와 서울에서 유출된 인구를 말하는 건지 이건 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마 후자인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 선지를 판단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입이 더 높아지는 게 최근으로 갈수록 유입이 점점 높아지겠죠. 위성도시랑 이런 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80년이면 이제 위성도시가 생기기 이전이죠. 아직 이초향 도시기죠. 90년대 이전이니까. 근데 이제 2000년은 위성도시가 생긴 이유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가 더 많아지겠다. 서울에 유입이 더 많기 때문에 서울로의 유입이 더 많은 게 2000년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 가보다 많다 하면 틀렸네요. 디귿 24년 수도권 7대 도시 얘네들인데 모두 100만 명 이상이냐라고 했을 때 얘는 아니죠. 성남은 100만이 안 됩니다. 답은 디귿 맞는 선지고 리얼 80년 대비 2000년 새롭게 포함된 도시에는 일기 신도시가 위치한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80년에는 일기 신도시가 생기기 전이라서 일기 신도시는 고양이랑 성남 두 개거든요. 사실 더 있어요. 훨씬 많은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두 개거든요. 근데 80년대에는 지금 고양이 빠져 있고 2000년에는 고양이 들어왔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위치한다라고 하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막 그렇게 이제 납득이 안 되지 않으면서도 어렵게 잘 된 그런 시험지, 좋은 시험지인 것 같아요. 뭔가 배워갈 게 많은 그런 시험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단순 암기로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요즘 시험 트렌드가 또 그렇잖아요. 작년 수능이 특히 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 이제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꼼꼼하게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지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